안녕하세요, 올바로입니다. 오늘은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의 찰리 먼거가 나는 절대 테슬라는 사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메신저와 메시지와 그 컨디션에 대해서 잘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주로 이제 필립 피셔의 투자 방식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필립 피셔라고 해서 뭐 정답은 아니고, 워렌 버핏이라고 해서 뭐 오답도 아니고,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해서 정답도 아니고, 찰리 먼거라 해서 정답도 아닙니다. 투자의 정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적었지만 제가 믿는 1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투자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평가된 기업도 욕심이 나고 뭐 다른 기업들도 눈에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기업들과 이 산업이 성장할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필립 피셔의 모토로라 사례 같은 25만 배 수익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정말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일은 못합니다. 각자의 방법이 다른 것이죠. 베타를 추구하는 김단태님의 올웨더 포트폴리오도 그분께서 정말 엄청난 양을 학습을 하고 계신 것을 저도 보고 있고, 알파를 추구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께서도, 제가 괜찮게 보는 분들께서는 하루에 웹페이지 적어도 100장에서 200장은 넘는 서류를 읽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게 보면 소형주가 강세일 때도 있었고 지금처럼 대형주가 강세일 때도 있었으며, 이머징 국가가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한 적이 있었고, 선진국이 앞서가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 중에 미국만 독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영원하다고, 그것을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것을 영원하다고 말할 수 없고, 한국이라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 오늘 투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 버크셔 해서웨이의 찰리 먼거는 테슬라를 절대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실체를 생각해본 분들은 드물었을 것 같습니다.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테슬라에 절대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생략된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I would never buy it, and I would never sell short. 찰리 먼거는 이를 통해서 오해에서 생기는 수많은 비난 여론을 맞았고, 물론 그가 꿈쩍하진 않겠지만 오디언스 중에 일부는 대놓고 찰리 먼거에게 그 얘기를 하자마자 비웃음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와 이 성장의 속도는 결국에 찰리 먼거와 버크셔의 투자 방식과 너무나도 다른 형태라고 느껴졌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가 그런 방식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버핏과 먼거는 모두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합니다. 여기서 보수적인 투자란 로우 리스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두 번째로도 이어집니다. 버크셔는 자산 관리의 성격상 로우 리스크에 끊임없이 특화해온 기업입니다. 결국에 이 결과와 원인이 섞이면서 버크셔 해서웨이만의 성격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죠. 버핏과 먼거의 투자 성격입니다. 이 영상으로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Am I comfortable with a non-diversified portfolio? Of course I'm. What are the chances that Costco is going to fail? What are the chances that Berkshire Hathaway is going to fail? What are the chances that Li Lu's portfolio in China is going to fail? The chances of any one of those things happening are almost zero. And the chance that all three of them are going to fail, of course it's going to. That's one of the good ideas I had when I was young. And I realized that if I was going to be there for 30 or 40 years, I'd be about 99% sure to do just fine if I never owned more than 3 stocks, and my average holding period was 3 or 4 years. 저번에 투자의 생각에서 말씀드렸듯이 극소수의 초우량주만을 선호하는 찰리 먼거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들어보시니까 결국에 모양만 다를 뿐 버크셔의 두 구루는 생각하는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버핏의 말을 빌려서 들어보자면 항상 그들은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하기 쉬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던 거기도 하죠. 버핏은 이런 점에서 애플보다 코카콜라를 선호했습니다.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매출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며 회사의 현금 흐름 추정도 상대적으로 쉬우니까요. 이를 통해서 버핏은 좋은 가격을 구하기도 쉬울 뿐더러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도 있으니 버핏 입장에서는 좋은 회사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특히 애플에 투자하지 않았을 때의 이유는 IT 산업은 존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어떤 국면을 맞을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당시 IT 버블 직전까지도 버핏은 그때도 똑같이 바보 소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철학을 이어갔고 철저히 좋은 기업만 찾는 찰리 먼거와 함께 좋은 가격을 원해왔죠. 이에 2016년 애플의 매출 증가율이 대폭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세를 그렸을 당시 버핏은 애플을 점차 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버핏의 의사가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더 관심있게 보았던 견지는 토드 컴스와 테드 웨슐러라는 인물이 여기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견지가 더 와닿았습니다. 토드 컴스와 테드 웨슬러는 차세대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 두 명의 뛰어난 자들인데요. 이들이 누구인지는 잠깐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찰리 먼거는 그럼 왜 테슬라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버크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철학에 의해 로우 리스크에 특화된 기업을 꾸준히 모델링해왔습니다. 초우량한 기업인 로우 리스크만 찾는다면 로우 리턴이 아닌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미들 리턴으로 만들어낼 자신은 있는 자들이었죠. 이것은 왜 그랬냐면 버핏은 퍼블릭한 정보에 따르자면 대략 평균적으로 시기에 따라 1.6배에서 1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작은 단위에서 본 레버리지이고 더 큰 단위로 더 핵심인 것이 있죠. 왜 버크셔 해서웨이에 보험업이 있을까요? 버핏은 레버리지와 복리의 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이유이죠. 우선 제일 먼저 자신에게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을 짜둔 것입니다. 버핏은 엄청난 보험 사업을 통해서 만기가 없는 자금을 잔뜩 끌어다 쓸 수 있었으며 금융권이 아닌 차입을 통해서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훌륭한 모델을 끼고 있었습니다. 버핏은 실제로 1962년에 버크셔를 인수한 이후에 곧바로 1967년부터 보험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2000년도 기준에는 버크셔의 전체 수입 중 75%가 보험에서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 결과 버크셔는 1964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S&P 500과 대비하여 아웃퍼폼을 지속해왔고 그 결과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 20.9%를 지속했으며 그 결과는 어떨까요? 복리의 힘이죠. 240만 %와 S&P 500의 성장세 15,000%의 차이. 이 모든 힘은 버크셔의 좋은 가격을 찾는 능력 그리고 찰리 먼거의 좋은 기업을 찾는 능력과 그들이 함께 세워왔던 버크셔의 아성, 레버리지와 복리를 이용한 로우 리스크를 계속해서 미들 리턴으로 바꿔내는 그들의 치명적인 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 비하인드를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머스크 같은 자가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에게 투자하진 않는다.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대화 속에서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찰리 먼거가 얘기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던진 나는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그리고 버크셔가 가진 투자의 성격과 패턴, 이들의 투자 철학, 우리는 이들 중에 어떤 것을 무시하는 성격이 잦았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 말했다고 전해지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한동안 이 격언을 99%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써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에디슨은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에디슨 본인은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1%의 영감이 있다는 논조로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렇듯이 단순히 이것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단순히 이것에서 동조를 느끼는 실체를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워렌 버핏 그리고 찰리 먼거를 좋아하게 됐는지 이는 투자의 방향성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떻게 되면 인간적인 존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버핏과 먼거는 나이가 이제 많이 차올랐기 때문에 4명의 후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맡기면서 은퇴를 차츰 준비 중인데요. 2018년에 4명의 경영진이 이미 버크셔를 경영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 중 특히 투자 파트죠.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 아래에 보이는 테드 콤스와 테드 웨슐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물이죠. 이들이 실질적으로 버크셔를 이끌고 있다고 전해지고 애플의 투자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버핏은 매일 투자와 관련된 서류를 500페이지 이상 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하는 것은 결국에 이것이 지식의 복리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와 연계해서 왜 토드와 테드가 워렌 버핏의 어텐션을 이끌어냈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콤스와 웨슐러를 꼽은 이유도 나와 찰리 먼거만큼이나 많은 서류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콤스는 한 예로 매일 생산적인 자료를 600페이지에서 많게는 700페이지, 1000페이지씩 읽어댑니다. 그리고 테드 웨슐러는 주식과 투자에 대해서는 거의 집착증이라고 본인이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을 읽는다고 전해지고 찰리 먼거 또한 서류 광이죠. 당신이 엄청난 양의 독서 없이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지식의 복리, 그리고 메신저, 메시지, 컨디션, 이것에 대한 이해, 객관적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잘 공부할 수 있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산업을 정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산업에 대해서 알고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는 길이 좋은 길이다.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와 필립 피셔의 사례를 통해서 결국에는 알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내가 잘 공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소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 그것을 느끼게 해줬던 버핏과 찰리 먼거, 그리고 이들이 이룩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양광 쪽과 전기차, 자율주행, 그리고 AR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것들이 우리의 시공간에 대한 개념, 그리고 10년 안에 인간의 패턴을 바꿔놓을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